배려와 신경 써주는 행동, 간섭과 오지랖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간섭이나 오지랖이 되는 중간선을 헷갈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어요. 영호가 옆에 있는 순자를 주당이라고 하면서 엄청 챙겨주는데 이게 플러팅일까 아니면은 간섭일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이제 그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친구도 아닌데 남자친구인 것처럼 좋게 얘기하면 플러팅이겠죠. 좋아하는 티를 약간 내는 그런 거겠죠. 일단은 배려가 무엇인지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배려라는 매력. 미르쿠의 매력의 3요소가 있죠. 리더십, 배려, 유머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매력이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잘해주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당신 매력이 뭡니까? 리더십이에요? 배려예요? 뭐 유머예요?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 사람들 다 어디에 손들어요? 배려. 왜? 저희 잘해주거든. 착한 남자고 착한 여자고 헌신하는 데는 도가 텄거든. 우리 영숙이 뭐가 기분 나빴어? 그러면서 그럼 기분 맞춰주고, 나는 연락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연락 존나 해주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싹 틀 거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부담을 느끼기도 해서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다. 배려라는 거는 잘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신경 써주는 거예요. 너 옷 이거 입었는데 이번에는 뭐 원피스로 바뀌었네. 원피스가 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경 써주는 거예요. 기념일을 꼭 챙겨준다고 해서 배려는 아니고 내가 너를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신경 써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배려라는 기술이에요. 상대방의 복색이라든가 뭐 이렇게 변화를 갖다 좀 신경 쓰고 체크해주는 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좀 호감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 배려의 기술이 플러팅 기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그걸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호감을 표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배려의 기술을 쓰는 게 낫다. 영숙이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신경 써주고 지켜봐주고 먼저 인사도 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가능성을 느껴. 근데 이 여자는 직접적으로 나를 좋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게 좋아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되게 좋았어요. 뭐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배려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호가 혼술버릇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간섭을 해요. 이거는 왜 간섭이냐? 간섭당하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 인생에 철칙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나 잘 살자. 재본사 있잖아요. 제발 본인 인생 사세요. 나나 잘하지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치니까 뭐 가족들이라던가 친한 친구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겐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것 같잖아요. 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남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나 좀 잘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배워보지 않은 어떤 학습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유튜브에서 상담을 해줄 때 상대방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좋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상대방 인생이 이게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파트예요. 상대방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동이 간섭입니다. 설령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신경 써줄 수 있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왈가왈부해야 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괜찮아? 술 취한 것 같은데 너 괜찮겠어? 이 정도 물어보는 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너무 자주 얘기를 하면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와 1대1 자리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크게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더 안 할 것 같아요. 이 모임의 장이면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실수할 것 같으면 야 너 빨리 집에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죠. 왜냐면 내 모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까요. 근데 내가 모임 원이라던가 공평하게 모인 자리에서는 뭐 괜찮냐 정도 얘기를 하지,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여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간섭이 되고 강요가 되고 그 여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술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좋아한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매우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성인으로 대우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봐요. 자기도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야 절제해서 마셔라, 조절해 뭐 이러면서 하는 게 되게 좋은 행동처럼 보이시나요? 술 조절도 못하는 그런 모자란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숙취해소제 정도 뭐 챙겨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여자를 갖다가 내 여자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판단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랑 내 기준이랑은 또 상관이 없거든요. 메타프레임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도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기준은 기준대로 또 지켜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할 만한 여자들은 사실 많아요. 알 수가 없지. 이 많은 여자들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뭐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데 평생 이 여자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순 없잖아요. 우울증 환자야. 예를 들어 외모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 평생 데리고 살겠어? 맨날 왜 울고만 있는데? 아이 그럼 못 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단도 해야 되고 매력 어필의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간섭이나 오지랖,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외모로만 까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당해봤던 거라서 선호하지가 않아요. 내가 맨날 헌팅하고 막 돌아다녔을 때 외모만 보고 아 저 새끼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여자애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진짜 대박인지 쪽박인지 어떻게 알고 외모만 보고 까요. 그죠? 대화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외모로만 깐다? 물론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돼 있고 뭐 그런 거는 좀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술을 기분 좋아서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영호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섭입니다. 프레임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딱 하고선 넌 내 거니까 그러지 마. 약간 로맨틱한 멘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뭔가 오해하실까봐 매력적인 행동이 뭔가 강력한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그러는 거라고 착각하실까봐 프레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의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대신 내 감정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걸 표출하는 건 자유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하는 것까지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갖다 표현을 못 하시잖아요.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난 그 여자만 있으면은 평생 아무거나 괜찮아. 내 감정 따위는 상관하지 마.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프레임을 가르쳐주는 거지. 프레임은 별거 아니에요. 내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을 정확히 알고 내 감정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프레임 끝납니다. 쉽죠?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 아십니까? 얘기하면은 딴소리 하는 거지. 상담해보면 자기 개발을 하면 행복하다 뭐 이런 개소리하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잘 쉬고 잘 먹고 이런 거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맨날 밤새 게임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세상에. 프레임에서는 절대 강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강한 호불호를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상대방을 리드하라고 해서 머리채 끌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무심입니다. 어른으로서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상대방이 떠나가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진정한 내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게 프레임입니다. 진짜 병이에요. 이 아저씨 자꾸 업혀가지고 오지랖을 피는 거예요. 오지랖을. 알아서 술을 드시겠죠. 여태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이러시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선사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대방을 강요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너 언제 연락해야 돼. 무조건 너 튀어나와.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상대방을 고쳐서 만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섭섭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연락 존나 하게 만들고 좋아하면 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강요하는 행동이죠. 그러다 보면은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프레임적이지 않은 행동이 다 어떻게 된다? 매력적이지 않은 행동이 된다. 우리 집 강아지도 입안에 꾸역꾸역 넣으면 사료를 뱉어요. 강압적인 건 매력이 없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설령 남자친구나 남편이어도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이걸 깨우친 게 언제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3살 땐가? 그때 제가 제 동생도 같이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 저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모범생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조건 학교 집 공부도 되게 고집스럽게 교과서 위주로만 해요. 되게 고집스럽게 한 자리를 꾸준히 앉아서 근성 있게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던 사람인데 23살까지 쌍둥이 동생이 계속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행동을 했거든. 그리고 제 말을 되게 잘 들었어요. 무조건 내 말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23살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걔가 공부 안 하고 PC방 가서 맨날 노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혼하고 엄마가 변호사 비용 없어가지고 제가 500만 원 주고 갔다니까. 주차 알바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거의 모은 거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 동생이 정신 못 차리고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꼴을 못 보고서는 그때 엄청 싸웠죠. 동생이 처음으로 계기더라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 좀 게임 좀 하자는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지. 난 좋은 의도로 걔 인생에 계도하기 위해서 내가 형으로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때 한번 한 대를 딱 맞은 느낌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나랑 DNA도 똑같고 한 배 속에 태어났고 항상 나랑 매일 같은 침대에 자고 있어서 이 사람과 나는 좀 다른 개체라는 걸 좀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제 동생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좋아지라는 의도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절대 선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하물며 한 뱃속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여도 그런데 어찌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본인이 인생에 대신 사라질 수도 없는데, 그죠? 부모도 못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담배도 엄청 펴요. 저는 술 담배를 지금도 안 하잖아요. 걔한테 야 담배 건강 나쁘니까 끊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한테 피해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도덕적인 선이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이득관계가 확실하게 행동을 해야 상대방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연애도 똑같습니다. 나랑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담배 피지 마. 너 담배 끊으라고 안 할게. 다만 나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잖아. 술 담배 안 하는 남자가 보기 힘들다. 그래요. 이것도 내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술 담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이 통하는 거야.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면 돼요. 부모님에게 선의로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아. 야, 니나 똑바로 하라 그러겠지. 말이 안 통해요. 이건 인생 법칙이에요. 나한테 피해가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해주지 마세요.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시면 그쪽이랑 같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부모나 형제가 말을 들어요. 쉽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도 선의로 잘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